두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좌정하십시오. 오늘 발표하실 스님은 해교 스님으로서 오늘 이 발표할 논문은 특히 동국대학교 대학원의 불교학과 박사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정수를 간추려 가지고 제목을 오공의 한마음이라는 엑기스를 오늘 발표를 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출가자께서 다시 범인이 되어서 학술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마음 도리에는 남녀가 없는데, 승속이 없는데, 삭발과 유발의 구별이 없는데 범부 중생의 눈에는 선연하고도 선연한 것이 그러한 구별입니다. 이 둘없는 도리를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속세에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내신 분이 이 공의 도리를 어떻게 법으로 문자로 풀어내시는지를 우리가 경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지대한 훌륭한 기회를 또 우리 청감 스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건데, 청감 스님께서는 동국대 선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참으로 우리가 좇아야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위대한 법거량을 우리 모두 마음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오공의 한마음의 발표를 맡은 해교 인사드립니다. 오공 다 아시죠? 오공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공은 항목 하나하나로 돼 있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해주시면 더욱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혼자 발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의 5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를 오공이라고 지칭합니다. 어떤 것도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 의존하는 연기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기된 존재이기에 거기에는 어떤 애착이나 집착의 요소가 붙지 않는데요. 인간의 고통은 애착과 집착에서 비롯되지요. 따라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행의 방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오공의 항목입니다. 공생,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함께하는 삶이죠. 공심,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공체, 함께하는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용, 함께하는 나툼, 작용입니다. 공식, 함께하는 나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한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통 상생이라고 합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이것을 공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를 상관상의의 상생의 관계로 이루어진 연기법으로 세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공으로서의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일체 살아가는 만물은 함이 없이 삶을 영위합니다. 마음에서 지극하게 우러나오는 진실한 실천행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보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 보시를 하는 사람도 보시를 받는 사람도 그 은덕에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실천행을 함이 없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인 생명력이 전부 공생입니다.
근본의 생명력은 대신기신론에서의 진여문과 생멸문을 포괄한 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문에서도 개별적인 하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여는 생멸문이 있고 생멸문 속에 진여의 청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일심은 법계의 법성이며 근본인 생명력입니다. 셋째, 내 몸 하나가 공생이면서 우주 3세가 다 어우러져 공생입니다. 공생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없다면 공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생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넷째, 우리 몸체 하나를 봐도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어서 공생입니다. 몸속 하나의 세포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체로만 본다면 공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는 하나이면서도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으로서의 공생이기에 함이 없이 한다고 하며 공생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일체의 만물만생의 그 능력이 같이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동한 참나는 전부 공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체는 물론 불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동한 참나는 진여문에서의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진여의 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인공을 믿고 관할 때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아주 조금의 의혹도 없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심의 한마음입니다. 공심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더해주고 마음을 보태어주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첫째, 한마음은 사생의 근원이며 영원한 생명의 뿌리입니다. 한마음은 우주법계의 법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신론에서 지관수행과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관수행은 진여문에서 지를 수행하고 생멸문에서 관을 수행합니다. 지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짐을 합니다. 생멸문을 통해서 지혜로서 관찰을 통하여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지혜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왜곡되지 않게 보는 것으로 지켜보기를 통해 굴려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체 생명들의 능력은 나의 한 생각에 조절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허공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것도 한 생각 속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사물이 펼쳐져 있어도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들의 능력도 내 한 생각 속에서 한 마음과 하나가 될 때 더 큰 에너지가 되어 작용이 되기에 내 한 생각에 우주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은 일체가 다 똑같으니 공심입니다. 기러기는 창공을 날아갈 때 대열을 이루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 길잡이의 역할은 대장기러기가 하고 나머지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어서 그 대장기러기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고 그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활력소가 되어 지치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도 똑같기 때문에 공심이며 한마음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깨우치면 몸속의 의식들이 공심이 됩니다. 나하고 더불어 같이 되기 때문에 내 한 생각에 따라줍니다. 깨우치면 몸속의 의식들이 공심이 된다는 것은 무명으로 오염된 번뇌가 수행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변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멸의 세계에서 생각 하나가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꿈을 깨고 나면 아, 꿈이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체의 한마음입니다.
오공에서의 공체는 본질로서의 체가 아니라 마음과 대비되는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의 몸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서 육신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즉 육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체는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으로 주인공이 보이는 데서 심부름하게끔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차원을 높인다고 몸을 함부로 하면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고 육신은 공황 공체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물질적인 이 몸으로 인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지혜를 넓힐 수 있고 첨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났으니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서 불법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양개송에도 공양을 받음은 도업을 이루기 위한 약이라고 합니다. 셋째, 육신은 똑같은 물질이라 공체이며 같이 움직이니까 공체입니다. 몸체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에 영양분이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면 물을 마셨다고 해서 혼자 마신 것이 아니라 시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움직이면 시자도 따라 움직이듯이 몸속의 세포들도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주인의 말에 따라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체입니다. 넷째, 이 몸체는 수억겁을 거쳐 생성된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몸이면서도 공체의 몸입니다. 공생하기에 세포 하나만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몸체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몸체가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포와 세포는 서로를 장애하지 않습니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는 상입상직의 원용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로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생멸하니 공체입니다. 공체로서 따로따로 있지만 공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움직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12연계법을 공체로 보고 있습니다. 공체이기에 과보보다는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행위에 따라 받는 과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체의 몸으로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선업을 쌓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일체 만물 만생은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공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 귀, 코, 입, 간장, 위장 등이 제 역할을 맡아서 현실 세계의 공체로 존재합니다. 다음은 공용의 한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생각으로 더불어 하는 작용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등의 활용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육군의 작용을 무궁무진한 묘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한 마음에 한 생각으로 마음이 조절이 돼서 동체가 되고 공용이 됩니다. 공용으로 돌아가지만 진여문의 체에서 가지가지로 뻗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묘법이 됩니다. 말로 설명이 되지 않고 뜻으로만 전달이 되기에 묘용이며 묘법인 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지만 저절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진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체 근본의 생명력을 모으고 펼치고 두라니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용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는 이론과 실천이 쌍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행동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깨달음의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 너무 치우치면 허상에 빠지기 쉽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면 바른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에 넣어서 하나로 나오는 것이 공용이니 유의법과 무의법이 모두 하나입니다. 모든 근원의 뿌리는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칠성은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고 지장은 지옥 중생을 위해 보살로 남아 있으며,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살피고 산과 바다는 산신과 해신이 관장합니다. 주림신은 숲을 수호하고 지신은 땅을 수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살과 신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귀결됩니다. 한마음 속에서 날고들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기반으로 하여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천차만별로 역할을 하지만 한마음 주인공에서 드리고 내기 때문에 공용입니다. 넷째, 닥치는 것마다 무심으로 놓는다면 공법이 되고 공용으로서 스스로서 해결이 됩니다. 주인공에 무조건 믿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진여의 근본 자리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입니다. 선인을 짓는 것도 좋다는 것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가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성취하려면 선하게 집착하지 말고 주인공 자리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놓는 행위가 무심의 중도 행위며 공용입니다. 다섯째, 주인공으로서의 한 생각은 자기 근본의 내면 세계와 상통합니다. 한 생각을 잘 내는 것이 공용입니다. 무심과 유심, 부처와 중생, 생사와 열반, 번뇌가 곧 보리이듯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듯 무심과 유심은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 청정한 자리이며, 마음을 낸다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을 일념으로 놓는 것입니다. 일념으로 놓는 것이 한 생각이며, 이 한 생각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개합이 될 때 공용의 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공심의 용이 되어 이 몸속의 생명체들도 전부 한마음의 공용으로 일체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정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로 바꾸려면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의 한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 대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동체 대비의 마음은 앞에 네 가지 수행을 통하여 공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의세계와 무의세계가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의식입니다. 공식은 한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앞에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다 수용하고 포괄합니다. 만법을 일거수일투족 드리고 낸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 먹은 대로 일체의 것을 꺼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음 안에는 팔만대장경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펼쳐보고 싶으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고 다시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드리고 내는 것이 도의자 공식입니다. 천태학에서는 공가 중의 삼관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공가 중의 삼관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세계, 우주를 포함한 법계를 공가 중의 삼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세계는 거짓으로 가설된 세계입니다. 가설된 세계이기에 허망합니다. 이러한 허망한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된 망상과 허망하다는 인식을 하면 분별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됩니다. 셋째, 공셈, 공심, 공체, 공용 네 가지가 한데 합해진 것이 공식입니다. 화엄교학의 육상에 비유하면 공식은 총상에 해당됩니다. 총상은 체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체는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 무성한 하나의 나무를 이루지만 근원은 한 뿌리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습 있는 나 자체가 모습 없는 나 자체,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는 것이 공식입니다. 자기 공체에 들어있는 자기 원소가 진실한 자신임을 믿으라고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원수의 의미가 공생으로서의 세포를 의미하기도 하고 공체로서의 세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이라는 것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로 인한 오염된 생각은 다른 세포에 혼습되고 믿음에 대한 의욕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 몸도 공체요 일체 만물 만생이 모두 공체임을 자각할 때 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포함해서 큰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닷물을 정화해서 중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공식입니다. 생떡국을 뱉을 수도 넘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떡국을 뱉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았지만 모양이 녹아 없어져서 저절로 그냥 쓱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혜고 저것이 공이고 이것은 부처다라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행해진다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부처님의 모습과 마음과 생명은 내 모습과 마음, 생명과도 둘이 아닙니다. 또 드리고 내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의 공식입니다. 부처와 나, 진여와 생멸에 있어서 둘이 아닌 중도적 도리입니다.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하게 비를 내리지만 큰 나무와 조그만 풀은 받아먹는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의 그릇도 이와 같아서 자신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바닷물을 다 삼키고 정확하게 정화해서 토해내는 것이 공식입니다. 바닷물을 삼켰다는 것은 지혜와 자비, 복덕을 갖추고 해탈, 열반,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닷물을 삼켰으면 토해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구제해주는 이타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오공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곧 수행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주 만물은 모두 직결되어 있어서 나라고 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여 불교 아닌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살아있는 불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참된 역할은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둘이 아님을 자각하게 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본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선법과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조금 시간 좀 양해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예. 저희 우리 방방희 선생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스님들께 정말 항상 극진한 태도로 참 항상 참 존중하시면서 깍듯하게 뭐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도 종을 얼마나 소심하게 참 몇 번을 치셨는데 저희 해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는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통과하지 않았나. 11시 55분부터 원래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빨리 읽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기에는 사실 적절치 않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공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님께 좀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제안하는 정도로 하고, 아마 뭐 설명은 아무래도 나중에 종합 토론 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예, 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스님의 논문은 해선 스님과 청강 스님에 이어 대행선사를 주제로 한 세 번째 박사학위 논문이 됩니다. 노고의 결실에 축하드립니다. 대행선사의 독창적 표현인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이른바 오공은 만물 만생이 더불어서 주고받으며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연기적 진리의 다차원적 양상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드러낸 중요한 사상적 수로입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가 함께 모여 돌아가는 정교한 연합체입니다. 세포는 하나하나가 독자적 생로병사의 생애를 가진 생명이면서 이웃한 세포끼리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한 덩어리의 유기체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공생이죠. 그러한 연합체인 우리 몸은 또한 개체로서의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작용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에너지와 자원을 주고받으며 이웃한 타자들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미시적 차원으로 더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망까지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함께 작용하고 함께 먹는 생명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보편적 지식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이나 환경 이론, 생태 운동 등은 모두 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가 이런 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교 연기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드라망이라는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는 연기적 공존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선사의 오공사상은 기존의 이러한 사상과 철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히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범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생의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가이아 이론 같은 경우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토양, 지질학적 토대, 공기 환경, 이 모든 것까지를 한 덩어리의 생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유기물과 무기물의 그 경계를 깨고 있죠. 그리고 인드라망 생명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드라망 공동체 같은 경우는 온 우주적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생명의 범주는 그런 범주까지도 더 넘어서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의식적 존재, 모든 방식과 모든 차원의 존재, 우주 삼라만상, 만물 만생이 모두 생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가이아 이론이 지구의 자연 환경과 생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는 우주를 유기적 생명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서 수용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오공에서의 공생은 보이는 세계 50%,
보이지 않는 세계 50%가 다 한데 뭉쳐진 전일적 공생을 말합니다. 둘째, 그러한 삼라만상 만물만생에 모두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고 어떤 것도 마음 없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도 생명 아님이 없고 마음 아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렇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는 세계 모든 양상이 내 마음의 한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세계는 모양 없는 마음 따라 뭉쳤다 흩어지는데 마음 따라 공생의 공체가 공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의 모든 사태는 마음 따라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키가 바로 내 마음의 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선사께서는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선원의 이름 또한 한마음 선원이라 지으셨습니다. 마음과 마음, 모든 마음을 하나로 합친 것이 한마음이고 그 한마음을 한데 뭉쳐 중심으로 세운 것이 이름하여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공생공심, 공용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말이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처가 곧 지금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마음과 주인공 오공은 하나의 진리에 대한 다른 방식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과 주인공 오공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개념의 정리를 위해서는 각기 따로 분석하고 정리해야겠지만 그것들을 위계화하는 경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공이 마치 공동체적 실천 과제 혹은 윤리적 당위로 정의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님의 논문은 이전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논의를 많이 진전시켰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논문에서 한마음 주인공과 오공은 서로 불가분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모든 바탕이 한마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 자체가 오공의 또 한마음이더군요. 그런 관계, 오공과 한마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된 그 사유 과정을 듣고 싶다고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공을 대행선사의 한마음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수행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공을 너무 쉽게 실천 윤리로 규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많은 개념을 혼입하여 형이상학적 담론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공생공심, 공용공체, 공식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언명은 참으로 화려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전체에 대한 아주 심오하면서도 풍부한 사유로 우리를 이끌지만 그런 사유를 개념화시켜버리고 대상화시켜버리면 오히려 공허한 담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스님의 법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그 중심은 이 내 마음의 근본, 이 내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연구를 하고 훌륭한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마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담론도 되지만 그 담론이 올바른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도 이제 스님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114쪽에도 나오고 117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연구가 또 좀 더 진행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감스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는 분을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좌장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제 뜻을 한두 마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종합토론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게 박수가 크면 바로 끝내라는 신호라고 군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청감 스님의 토론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의 비유를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얼굴에 대한 비유를 잠깐 들겠습니다. 저희가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에 눈, 코, 입, 귀 이렇게 있지요. 그치요? 예.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오공에서 역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으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얼굴이 없으면 눈, 귀, 코, 입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은 얼굴 이래야지 한마음 이러면 육신의 작용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근본 진여 주인공 이게 합해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죠. 그지요? 근데 얼굴인데 그 얼굴에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냄새 맡는 역할, 맛보는 역할, 듣는 역할을 다 얼굴이 갖고 있지요. 그치요? 그래서 이거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